달빛 아래 료칸 정원을 걸으며 그분과 나눈 첫 입맞춤. 가슴이 이렇게 뛸 줄 몰랐어요.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았죠. 손을 잡았을 뿐인데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구나. 8개월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따뜻한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을 때, 그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그리고 그날 밤 자연스럽게 함께 보낸 시간까지,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하다니요. 시든 줄 알았던 마음에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쥐고 있던 저는 또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그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텅 빈 집안에서 혼잣말이 메아리 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눈물로 보냈고 그 다음 몇 달은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뭘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아이들은 자주 안부를 물어봤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늙은 어머니까지 챙기기엔 벅차 보였어요. 며느리도 친절하긴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홈쇼핑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상품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 여행 패키지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후쿠오카 3박 4일 벚꽃 명소 순례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특별 할인가로. 진행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다고 늘 이야기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남았으니까요. 무의식 중에 손이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행 상품 주문하려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일정을 설명해줬지만 절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면서 예약을 완료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69살에 혼자 해외여행이라니. 더구나 준비도 없이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하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8개월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감정이었지만 적어도 무감각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걱정스러워 하면서도 그래, 한번 다녀와 봐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여행 한번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작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과연 내가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출발 당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부부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혼자 온 60대 후반 여성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괜히 시선이 의식되고 위축됐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아 있는데 문득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그런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승무원 여러분, 이륙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싶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기분이 좀 달라지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8개월 동안 무겁기만 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반 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신기하게도 모든 후회가 사라졌어요. 와, 공기가 다르네.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길이 공항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환상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고 싶었던 바로 그 풍경이었죠. 가이드를 따라 버스에 올랐어요. 같은 패키지 여행객들을 둘러보니 대부분 부부나 친구들끼리 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저처럼 혼자 앉은 남성이 보였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시내로 들어가면서 일본의 거리 풍경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아기자기한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벚꽃.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어요. 방에 들어가니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는데 거기에도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이렇게 와서 다행이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여행이 조금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를 만났어요. 첫 번째 일정은 유명한 다자이후 신사 구경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벚꽃이 만개한 참배길이 펼쳐졌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일본의 벚꽃을 직접 보니 더욱 아름다웠어요.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걸으면서 문득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와 함께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이드북도 준비 안 했고 일본어도 모르고 이런 여행이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어제 버스에서 봤던 그 남성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역시 혼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신사 구석구석을 꼼꼼히 둘러보시더라고요. 뭔가 아시는 게 많아 보였습니다. 오미쿠지라는 운세 뽑기를 하는 곳에서 그분이 잠시 멈춰 섰어요. 저도 덩달아 멈춰서 지켜봤죠. 그분이 작은 종이를 뽑아서 읽어보시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저분은 뭐가 나왔을까?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요. 대신 저도 오미쿠지를 뽑아봤습니다. 일본어로 써 있어서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있던 안내원분이 한국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의 운세에 새로운 운명을 만납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의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운명이라니.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운명이 있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단체로 이동했어요. 전통 일본 요리를 파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좌식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혼자 앉으니 어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성분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인상이 참 온화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혼자 와서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식사해도 될까요?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저는 강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저는 윤희입니다. 69이고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요. 강민 씨는 생각보다 말씀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었지만 어딘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지인 같은 편안함이 있었죠. 혹시 오후 자유시간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사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던 참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저와 함께 다니시겠어요? 이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을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였다면 분명히 거절했을 거예요. 낯선 남자와 함께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혼자서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낯선 남자와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심을 마치고 강민 씨와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강민 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배려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여기가 유명한 지옥온천 순례 코스 입구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민 씨가 지도를 펼쳐서 설명해 주셨어요. 8개의 온천이 각각 다른 색깔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정말 신기해 보였어요. 와, 정말 지옥같이 뜨거워서 지옥온천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보기엔 정말 아름다워요. 첫 번째 온천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새파란 온천물이 끓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였다면 이런 걸 보는 재미가 반이었을 텐데. 강민 씨의 말에 공감이 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 보는 아름다운 풍경은 왠지 허전했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온천을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강민 씨는 은퇴한 교사라고 하셨어요. 부인을 3년 전에 여의고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3년이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윤희 씨는 얼마나 되셨어요? 8개월 됐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대화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 수 있었죠. 지옥 온천 순례를 마치고 조교 카페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앉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여행 와서 처음으로 진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서요. 강민 씨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든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조교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뜨거운 차를 마시며 일본의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이런 게 여행의 매력인가 싶었지. 내일도 자유시간이 있는데 혹시 또 함께 다니실 수 있을까요? 강민 씨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혼자 다니는 게 더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
강민 씨 덕분에 여행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에 물든 후쿠오카의 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8개월 만에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강민 씨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렸어요. 설마 내가 지금 설레고 있는 건가? 믿기지 않았어요. 69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셋째 날 아침 처음으로 마음 설레는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는 제 모습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았던가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 강민 씨가 이미 식당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 씨.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정말 그랬어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뒤척이지 않고 깊이 잠들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운세 뽑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작은 신사가 있어요. 어제 다자이후에서 했던 오미쿠지가 생각났어요. 새로운 운명을 만납니다라는 문구가 자꾸 떠올랐죠. 신사에 도착하니 정말 아담하고 예쁜 곳이었어요. 현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지 관광객보다는 일본인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운세를 뽑아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강민 씨의 권유로 다시 오미쿠지를 뽑았어요. 이번에는 무엇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작은 종이를 펼쳐보니 일본어가 빼곡히 써 있었어요. 옆에 있던 무녀가 친절하게 한국어로 설명해 줬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질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또다시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상한 운세가 나왔네요.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 혹시 강민 씨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윤희 씨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좋은 운세가 나왔나 보네요. 강민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더욱 부끄러워졌죠. 점심 후에는 조용한 온천 마을을 걸었어요.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는데 어느새 강민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언제부터 혼자 지내셨어요? 8개월 전부터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텔레비전 보는 것도 다 의미 없어 보였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은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데. 저도 그래요. 윤희 씨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강민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니.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강민 씨가 제안하셨어요. 오늘 밤에 노천 온천이 있는 료칸에서 묵어보는 건 어떨까요? 패키지 일정에는 없지만 정말 멋진 곳이에요. 조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밤이니까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료칸에 도착하니 정말 운치 있는 곳이었어요. 전통 일본식 건물에 작은 정원이 있고 그 안에 노천 온천이 있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어요. 일본 전통 요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나왔는데 강민 씨와 마주 앉아 먹으니 더욱 맛있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이 끝난다는 게 아쉬웠죠. 저녁 후 노천 온천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낮에 했던 족욕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혼자 온천에 있는데도 자꾸 강민 씨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저처럼 이 밤하늘을 보고 계실까? 서둘러 온천을 마치고 로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강민 씨와 마주쳤습니다. 윤희 씨도 나오셨네요. 네, 별이 너무 예뻐서 잠깐 밖으로 나와 봤어요. 저도 그래요. 함께 산책하실까요? 달빛 아래서 시작된 산책. 과연 이 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강민 씨와 함께 료칸 정원을 걸으면서 제 마음도 점점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벚꽃잎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강민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별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도시에서는 이런 별을 보기 힘들죠. 작은 연못가에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물에 비친 달빛이 일렁이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윤희 씨, 이번 여행은 어떠셨어요? 처음엔 정말 후회했어요. 혼자 와서 뭘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민 씨를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무작정 여행을 신청했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데 윤희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강민 씨의 진솔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벚꽃잎 몇 개가 우리 앞으로 떨어졌어요. 강민 씨가 그 꽃잎을 주워서 제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예쁜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그 순간 손끝이 스쳤어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강민 씨, 네, 저 이상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민 씨가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달빛 아래서 그분의 눈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게 됐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윤희 씨, 혹시 제가 너무 급하게 나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료칸 정원에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지난 인생, 아픔,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에 돌아가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강민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연락처를 주고받아요. 그렇게 서로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요.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튿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강민 씨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윤희 씨,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저도요. 강민 씨 덕분에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행하는 동안 남편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게 너무 죄스러웠거든요.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제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민 씨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의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꾸 자책하게 됐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잊고 다른 남자와 그런 감정을 느꼈다니.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강민 씨의 문자는 계속 왔어요. 윤희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여행에서의 시간이 자꾸 생각나네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연락 주세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끝까지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강민 씨의 연락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허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의 그 며칠이 8개월 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다시 무겁게 느껴졌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라 기분 전환도 될 것 같아서 참석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식당이었어요. 친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윤희 씨 맞으신가요? 고개를 돌려보니 강민 씨였어요. 정말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만나게 된 거였죠. 강민 씨. 놀라서 일어섰어요. 6개월 만에 보는 강민 씨는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저도 동창 모임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시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윤희야, 누구시야? 아, 일본 여행에서 만난 분이에요. 간단히 소개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강민 씨가 신경 쓰였습니다. 자꾸 그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됐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가는데 강민 씨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윤희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연락 안 하셔서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 해서. 강민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에요. 강민 씨 잘못이 아니라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혼란이었나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잊는다는 게. 강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죽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강민 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윤희 씨,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인연이 아닐까요? 이 넓은 서울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그랬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강민 씨. 네. 저도 그동안 강민 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드디어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강민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과연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날 이후 강민 씨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럽지 않게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윤희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거나 시장 보고 그런 거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배우자는 세상을 떠났고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강민 씨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돼요.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강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윤희 씨, 요리 배우는 거 어때요? 혼자 먹는 밥이 맛없어서 함께 배우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요리요? 저는 평생 남편 밥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새로 배운다고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한 요리를 해봐요. 강민 씨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거니까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강습에 함께 등록했어요. 젊은 강사가 가르쳐주는 이탈리아 요리 수업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평생 한국 음식만 해봤는데 이런 것도 있다니. 윤희 씨,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그래요? 재미있네요, 이거.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으니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민 씨, 저 이상한 고백해도 될까요?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나도 아직 여자인가 봐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69세에도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나도 다시 설렐 수 있구나. 이런 기분이에요. 강민 씨도 비슷한 마음이라니 다행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걸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인생의 인연은 정말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윤희 씨, 저희 너무 늦게 만난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젊었을 때 만났다면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픔과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함께 많은 일들을 해봐요.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좋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니까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남편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라고.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웃으며 사는 걸 원하실 거라고요. 여보,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 사진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책감 대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69살에 찾은 새로운 사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에서 무엇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마음이 열리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강민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돼요.